코로나19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 끝날 기미는커녕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의 원격 수업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생 또 학부모들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분과의 이야기 좀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성훈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지만은 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모두가 다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이 연장이 됐는데 이에 따라 또 초중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도 오는 20일까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원격 수업도 그렇고요. 또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기도 한데 혹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예,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24일 날 서구 지역 유초 중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26일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이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고3을 제외한 유초 중고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력으로 이제 확진자가 전국 400명대에서 이제 100명 초반대로 왔고, 특히 인천은 이제 어젯밤 12시부로는 2명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동안 의료진들과 또 시 방역 당국, 또 우리 교직원들,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신 우리 모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원격 수업이 이제 장기화 또 되면서 아무래도 뭐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계실 텐데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현재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개별 맞춤형 보완 학습을 실시를 하는 그런 블렌디드 수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양질의 그런 콘텐츠들을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천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생활을 이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집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런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가 네.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방역을 하기 위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어떻게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잘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교 수업이 되지 않다 보면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감님? 사실 그 감염병의 특성이 갑자기 이렇게 폭증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돌봄이 잘 준비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약 3,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돌봄 학생들에게는 이제 중식이 제공이 되고 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격 수업 도우미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방역의 원칙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학교 방역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께서 잘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너희가 와야 봄날이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기다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조속히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교정에 넘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께서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하루빨리 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위기 오래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협조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화제가 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상반기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는데 학부모와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우리 무상급식비 예산을 활용해서 네. 쌀로 구성된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했는데요. 그 학부모와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청과 인천시가 현금과 농산물 꾸러미 등 1인당 1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우리 인천의 초중고 학생 31만 5천여 명에게 약 3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재난금 지원 방식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인천시와 실무적으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무상급식비 예산을 활용한 교육 재난지원금으로 가게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또 급식업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생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이어지게 됩니다. 인천시에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이슈인데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개념하면은 무상교육 또 기본교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는데 지난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께서는 기본학습 보장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기본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네.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네. 무상교복 등을 완성한 것이 이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무상교육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그런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구상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 코로나 교육복지를 구축하고 또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의 인천 시민운동을 확대하고 또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심리 정서 안전망도 함께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5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 학습 안전망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네. 이제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본학습 보장금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존 무상교육에 더해서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교구, 네. 또 통신비,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비, 또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금 이런 것 등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인천 미래교육을 위한 새 판짜기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천교육 새 판짜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는 먼저 온 미래교육의 실험대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모든 공통된 견해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세판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 세판짜기의 비전은 인천에서 교육받고 자란 학생들이 인천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천교육청이 새롭게 네.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 비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4대 역점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전면화하고, 두 번째로는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형 스마트 학교를 구축하고, 네. 세 번째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기후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4대 역점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동아시아 시민 교육의 전면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예,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인재 육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천의 특색을 담은 인천 교육의 네. 대표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왜 동아시아에 주목하는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고요. 또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 세계의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세계로 향하는 관문 인천에서 그래서 또 추구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한 틀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형 스마트 학교 구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 수업과도 좀 결이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인천형 스마트 스쿨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에듀테크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학교를 네. 미래 교육의 산실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전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또 수업교사 전체에게 노후 PC를 교체해주고, 네. 또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구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 여건을 고도화한다는 네. 것이고요. 또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하고 블렌디드 수업을 확대하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감님, 코로나19도 결국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부분 좀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네. 그 심각성에 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 느끼는 것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뭐 폭우라든가 또는 긴 장마, 또 한파 이런 것들이 말은 장마인데 실제로는 기후 위기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만 년간 지구 온도가 4도 상승했는데 산업사회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향후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 이내로 제어하지 못하면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이제 불가역적인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체제, 더 나아가서는 40년 후에 인류 문명이 완전히 붕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네.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경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기후 위기나 환경 재난 시대를 대비한 생태 환경 교육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네. 기후위기 대응 생태 환경 교육은 일명 함께 그린 우리 인천형 생태 기후 환경 교육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와 함께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생태 치유 학교, 또 탄소 제로 스쿨 등을 운영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 텃밭 조성이라든가 햇빛 발전소 운영, 또 운동장 생태숲 조성, 또 탈석탄 금고 지정 운영, 네. 이렇게 어느 한두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면적인 그런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OBS를 보고 계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